자, 4월 29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현재 39,5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 비트코인이 다행히도 여기 위에 있는 박스권으로 다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여기 지금 매물대가 약한 구간이죠.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들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날 여기에서 박스권 진입을 하고 나서 여기 꼬리를 제외한 캔들 마감을 보면은 여기에서 거의 약 한 2주 정도 우리에게 박스권 형성을 하고, 최근에 여기에서 26일, 27일 이탈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여기 안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면은 저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했죠. 바로 아마존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그냥 솔직하게 딱 말씀 그냥 드리면, 실적 발표를 보고 그냥 말씀을 딱 드리면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의 차트가 여기 안으로 진입을 다시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의미를 두고는 있습니다. 의미를 두고 있고, 자, 매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진짜 뻔해요. 왜 그러냐, 실적 발표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투매를 한다. 그래서 어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숏이었거든요. 숏 포지션 들어가서 50%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왜 뻔하다고 이야기를 했냐, 5시 실적 발표 전까지 잘 먹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당연히 실적 발표 전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겁을 먹고 여기에서 투매들의 지금 흔적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공포감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감보다는 공포감을 더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는 당연히 눌림을 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숏 포지션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어제 매매는 조금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얼른 숏 털고 5시 전에 롱을 잡던지 대기합시다. 좋게 결과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만약에 예상 부근이라도 와도 워낙 공포감이 형성되어 있기에 예측치만 나와도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 왜 그러냐, 예측 미달, 예측 충족, 예측 상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실적 발표를 보면은. 근데 1이면은 예측 미달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힘들겠지만 2번, 3번이면 올라간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 충족만 돼도 올라갈 수 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측 상회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확률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66%겠죠. 여기 3분의 2의 확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숏을 털고 그 다음에 롱을 잡던지 대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못 털었습니다. 이 부분이 실패를 한 거예요. 뭐 지금 마이너스를 조금 뭐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38783에 매도를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오고 더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실패를 한 거예요. 뭐 지금 마이너스를 뭐 크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지금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수익률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너스 10%면 큰 건 아닌데, 여기에서 털려고, 자, 지금 비트겟 같은 경우에도 여기 38783에 털려고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털고 롱으로 스위칭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실패를 했습니다.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지금 털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안 털리고 올라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 근데 지금 실적 발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일단 여기에 다시 진입을 했다라는 거에 우리가 의미를 둘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꼬리 부분들을 자꾸 형성을 했던 이 채널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를 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직도 숏 포지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 실적 발표가 어제 어찌 보면 진짜 비트코인 나락으로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애플이 선방을 해준 거예요. 애플, 마스터카드 이런 곳이 지금 선방을 해준 거다. 아마존닷컴
어닝 쇼크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상회를 했죠. 여기 있는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는 좋은 그림이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문제였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 적자를 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적자입니다. 7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은 어닝 쇼크 오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번에 우리 이때까지 계속 얘기 최근에 하고 있는 거 아마존 빔 2월 4일에 있었죠. 이때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어떻게 끌고 갔잖아요. 이때 진짜 아마존 실적 발표 크게 나와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끌고 가는 이런 그림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여기 비트코인의 이제 차트인데 여기서 아마존 빔 때문에 비트코인이 여기 36K에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45K까지 터치를 하는 한 일주일 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느냐? 차트 보이시죠?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적자를 냈단 말이에요. 7년 만에. 7년 만에 적자를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어닝 쇼크가 크게 왔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 2월 4일날 워낙 좋게 나왔으니까. 기대를 하니까 장중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애프터장에 실적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다? 애플이 선방을 해줬다라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버티고 있는 거였어요. 만약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만약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진짜 비트코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실적 발표, 이번 실적 발표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딱 얘기 드리면 그냥 방어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방어를 잘했다. 그냥 이 정도면 큰일 나지는 않았다. 그냥 이렇게만 흘러가면 되겠다라는 진짜 방어 수준밖에 안 돼요. 좋게 나온 게 없습니다. 왜냐? 애플이 좋게 나왔어요. 마스터카드 좋게 나왔어. 아마존이 다 깎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티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나스닥이나 비트코인 가격들이 워낙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텨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께 맨날 보여드리는 거 있는데 지금 SSR 지표, SSR 지표의 RS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높게 과열된 상태가 아니죠. 만약 여기 있는 위치에서 어제 같은 상황이 나왔다, 비트코인 떨어졌을 겁니다, 많이. 그래서 지금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위치가 과열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많이 식어 있는지, 들어가기에 지금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지 이것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일단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왜 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리비안 때문이에요. 리비안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 투자한 전기차 업체 리비안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손실을 초래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리비안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 볼까요? 리비안의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지금 약 한 5개월도 안 되는 5개월 정도 되는 시간에 83%가 주가가 떨어집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죠. 테슬라에 대응을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라고 하면서 정말 기대를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일단 리비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여기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리비안이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리비안이 나중에 실적 발표를 언제 하느냐? 5월 11일 날 합니다. 이때 만약에 성적표 좋게 들고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존 주가도 올라가겠죠. 지금 아마존은 뭐 7월 28일 날 실적 발표 있네? 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 치부를 해버리지 말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 5월 11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마존도 상승을 하겠죠.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 5월 11일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비안 주가 발표, 이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만약 좋게 나와준다?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같이 끌려 올라갈 거고,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 나스닥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 수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같은 경우에, 근데 이때 또 막상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안 좋게 나오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공부를 잘하던 우등생이 성적표를 낮게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기대감 때문에 실망감이 더 커지겠죠. 근데 기대도 안 했던 게 좋은 성적표를 하나라도 들고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훈풍이 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11일 리비안 실적 발표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 수준이 별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 말했던 것처럼 7년 만에 적자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방어 잘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고, 네, 일단은 중요한 이벤트들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진짜 걱정을 했던 이 부분들은 그냥 말했던 것처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방어 잘하고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끝이 났잖아요.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뭘 하냐, 실적 발표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이제 공포감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짝 발을 빼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격을 확인을 하겠죠. 많이 떨어져 있나? 지금 과매도 상태인가? 과매수 상태인가? 지금 있는 가격이 들어가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또 걸리는 게 이거죠. 참 이벤트가 많아요. 그쵸? 5월 5일 날 있을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냥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때까지 그냥 무리하지 말자, 지켜보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부분까지도 잘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평타만 친다라고 해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있는 가격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충족만 된다라고 해도 올라갈 수 있다. 왜?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RSI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진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부분이 한 38. 제가 저번에도 말했죠. 여기 USDT 도미넌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디까지 간다라고 했죠. 38, 37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때 보세요. 여기까지 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 어디였나요? 보시는 것처럼 38,000이었죠. 여기 이렇게 나오죠. 38,000.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뭐 여기가 바닥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매수하기에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솔직히 숏 털고 롱으로 지금 바로 스위칭을 하려고 했는데 숏 털지를 못해가지고 아쉽게 롱으로 진입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숏 다 정리하고 실적 발표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발표에 대해서 예전처럼 아마존 빔처럼 이런 식으로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걱정했던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악재들 걱정했던 공포감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더라도 여기 있는 가격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자신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리스크보다는 나중에 득이 더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